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훈육의 골든타임, 올바른 훈육법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훈육과 야단,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언제부터 훈육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보다 좀 현명하게 훈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이 있지만 당장 생활에서는 실천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규칙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옳게 만드는 과정, 이게 다 훈육인 거죠. 그러면 야단은 무엇일까요? 그냥 소리 높여서 화를 내는 게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서 화를 내거나 아이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러한 것들은 야단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발달에는 그다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훈육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곱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훈육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바로 감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7개월까지가 신생아기를 지난 영아기 초까지는요, 이 감정 조절을 위한 훈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울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 양육자의 그런 표현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훈육은요, 감정 조절에 의한 훈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울음으로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웃기도 하지요. 그걸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또리가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구나, 기저귀가 갈고 싶구나, 우유가 먹고 싶구나. 어떻게 해요?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고요. 그 감정에 대해서 부모님의 입장을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조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금방 우유 갖다 줄게. 바로 기저귀 갈자 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보였다라면 어떻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서 그러면 기다려줘서 고마워 하고 엄마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그 감정을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부분은 아이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감정 조절에 대한 훈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7개월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23개월 이 시기 영아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 시기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뭐예요? 조절이 가능해요.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아주 약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훈육의 기본은 뭐죠?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안 돼, 노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주저리 설명을 한들 아이는요, 듣는 언어와 표현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이 시기에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안 된다. 그래서 NO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라.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제어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행동이 나왔다라면 바로 칭찬해 주고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행동은 안 되고 이 행동은 되는 거구나라는 게 인지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냐,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24개월부터 36개월 이 시기가 아이들 훈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훈육이 잘 일관적이게 표현되어야만 아이가 이 훈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엄마가 화를 내는구나, 나한테 짜증을 내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더 반항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명령보다는 청유형, 네, 그러니까 부탁, 요청을 하는 그러한 멘트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해, 이거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청유형, 요청,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반항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보다는 청유형, 요청, 부탁의 언어를 써라. 그렇지만 어떻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모님이 꼭 실천하시고 인지하셔야 되는 게 일관적인 행동입니다. 일관성 있는 부모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행동을 했을 때 괜찮았는데 어떨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셔? 이러면 뭐예요? 아이들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부모님의 모습과 사람들이 없을 때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다. 그런 경우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는 부모님의 이런 행동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둘이 있을 때는 아주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거죠. 막 명령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시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막 이렇게 이제 조금은 포장된 모습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게 허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인들이 있건 없건 간에 아이에게 대하는 행동은 일관성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나전달법, 아이 메시지법을 활용해라 라고 합니다. 특히나 훈육을 할 때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해서 너 전달법을 쓰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엄마의 마음이 어때?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렇게 엄마의 감정과 엄마의 입장을 설명을 한다라면 아이들이 도리어 더 수긍을 하기가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훈육을 할 때는 그 순간 그 행동에 대해서 팩트,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걸로 인한 연결되는 과거와 이렇게 연결되는 과거, 미래를 혼돈해서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왜 지금 이걸 혼내는 거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행동 그 자체만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 이따가 보자 하고서는 아이가 지금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이 시간이 아닌 좀 더 딜레이를 시켜서 미루어서 훈육을 하게 된다라면 아이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 어제 이러이러한 행동했지? 너 지난주 주말에 이러이러한 행동했어. 이건 굉장히 나쁜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행동 그 자체만을 훈육해야 되고요. 그 행동이 발생된 그 시점에서 훈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육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를 가졌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행동주의 철학에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바꾸기는 해요. 근데 요때 이제 우리가 실천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보상을 왜 해줬는지 우리 아이가 이 행동으로 바뀌어서 이런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엄마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이 보상을 해주는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행동에 대한 상이라는 거, 칭찬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보상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아이가 변화된 행동, 옳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꼭 확인시켜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타임아웃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때로는 아이들을 혼낸다고 했을 때 막 어두운 곳에, 밀폐된 곳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있어! 막 하면. 아이들한테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아웃을 갈 때 그때는요, 밀폐된 어두운 공간이 아닌 생각하는 의자 같은 이러한, 그래서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 아닌 밝은 공간이지만 그 의자에 앉았을 때 아니면 거기에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타임아웃을 활용하시는 것도 훈육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이들은요, 정말 아직은 판단력, 전두엽이 다 그러니까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안 하세요. 훈육 자체가 없으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을 할 때 단호하게 해주시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강한 것도 안 좋고 너무 안 하시는 것도 안 좋아요. 하지만 정해진 규칙,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행동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훈육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부모님들이 행동하셨을 때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